지금 우리 주식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무겁게 마감이 되면서 방송하고 있는 저 역시도 불편한 마음이 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같이 한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다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반도체 그림자와 금리 인상이란 내용입니다. 참 안 좋은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시장상에 지금은 좀 불리할 수 있는 카드들이 오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통에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서 안 그래도 시장 초반부터 갭으로 밀려 나왔던 날이었는데 그 분위기가 다소 무거웠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간밤에 있었던 증시인데 사실 여기서 항상 요즘 엇박자가 좀 있습니다. 간밤에 다우지수는 0.29 상승 마감, 나스닥 지수는 0.62 상승 마감하면서 일단 밸런스는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죠. 밸런스는 괜찮겠다.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어제는 CPI, 그제는 CPI, 어제는 PPI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PPI 역시 CPI에 마찬가지로 예상치가 하회했고요.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을 줬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연준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 부분을 막으려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 통화정책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두 주요 지표가 데이터가 예상치를 다 하회하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발걸음이 상대적으로는 가볍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는 이날 청문회에서 AI 인프라 구축이 드는 비용이 인플레이션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히면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AI 쪽 인프라 확장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분위기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미 반도체 업종 지수가 필라델피아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빅테크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들이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혼조 양상을 좀 보이는 데이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면 거의 요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이 좀 주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이 종목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8%의 급락, 샌디스크 8%의 급락,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ADR 9%의 급락을 보이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대장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 등락에 따라서 연간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가 즉각적인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증시를 좌우로 흔드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도 역시 키옥시아 홀딩스죠. 키옥시아 홀딩스는 SK 하이닉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15%의 급락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의 환경을 보였고요. 니케이 지수는 2.79%가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반도체 섹터가 전멸했습니다. 빨간색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도쿄 일렉트론 4.5%, 어드반테스트 5.93%, 무라타 제작소 7.69%, 레이저테크 6.68 등등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 반도체 그림자라고 제가 주제를 달았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반도체가 분명히 주도를 하고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 여파가 역으로 나타났을 때 지금 같은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볼 때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무겁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반도체가 반등을 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성의 의존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익 실현의 성격을 과연 쉽사리 회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글로벌 반도체가 모두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다 시세가 폭발이 나타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물량들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 시간들을 거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가능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쉽게 반등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등을 해도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열어둬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금리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1480원 이하로 재차 하회하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재차 하회하는 과정을 보이면서 지금으로서 놓고 볼 때는 환율 조정은 일단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환율을 컨트롤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게 현재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 좀 아프죠. 6.37% 전일 상승분 다 반납했고요. 코스닥 4.53%를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무너졌는데, 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회의였으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까지 어쩔 수 없었겠다고 하지만 3년 6개월 만에 기조전환이라는 이 데이터를 들고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증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나온 카드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점검회의, F4A라고 하죠. 금융기관의 수장들께서 모이셔서 ETF 보완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같이 좀 보시면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이라는 타이틀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 이미 있는 물량들이 소진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물량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장벽을 준다고 해서 과연 이 부분이 좀 완화될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여하튼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시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시 급락 전환하면서 반등폭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 부분이 주가 급락의 본질적 원인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좀 아쉬웠던 측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필두로 해서 중소형주까지 확장하는 면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런 면들을 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을 조정을 해줘도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올 마음이 없이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요. 기관들이 2조 3천억을 팔아버리면서 양 두 주체가 매도라는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긴 했지만 개인들의 힘이 좀 미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의 흐름은 직전에 있었던 저점까지는 붕괴되진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반등했던 폭을 깎아내면서 조정을 받았고, 지금 보시면 패턴이 이렇습니다. 자, 보실게요. 갭상승을 날립니다. 갭상승을 날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행보를 합니다. 자, 갭하락을 날립니다. 여기서 행보를 합니다. 계속 다음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이 갭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갭입니다. 이와 같은 갭 형태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시장은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거래의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이 뭘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갭장이라고 그러는데, 갭장. 이런 갭장은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좀 외면받는 상황이 발생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인데, 코스닥도 그래도 오전장에는 어저께 소부장이 좀 돌면서 버텼던 힘이 있다 보니까 갭하락을 최소화시켰지만 결국은 무너져 버렸고요. 역시 그 뒤에는 행보를 하면서 방향성 체크를 하는 과정을 보였는데,
크게 추세적 결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투자자들이 도대체 여기서 롱을 사야 될지 숏을 해야 될지에 대한 헷갈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증시는 뚜렷한 기조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적 부분이고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르게 현금을 키핑하는 전략을 쓰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러한 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ETF 보완 대책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이 나왔고요. 하느니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했던 부분 통화긴축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부터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물가의 가계대출 우려가 커져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뜻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기준금리가 거의 3년 6개월 동안 거의 보합이었다가 금리를 이제 소폭 올리면서 아마 레인지가 한번 기조가 변하면 한번 행보이니까 3년 6개월을 홀드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추이가 되면 이제 이 방향성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자금들이 결국은 투자 자금이라든지 부동산 자금이 막히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투자자들의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증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증시가 위축되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제한되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이러한 측면들은 좀 우려스럽게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상이란 카드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이미 하겠다라고 또 분위기를 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부분 자체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필 공교롭게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있는 것들 손실 중인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면 이 처리라는 것이 결국은 매도를 얘기하는 거고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 공백을 누가 메꿔줄 거냐인데 환율이 안정되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좀 받아줄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받아주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기관들 역시도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넓게 바라볼 때 안정적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을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을 이제부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강판을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SK하이닉스가 11%, 삼성전자가 8.7%, SK헬스케어가 12.3%, 삼성전기가 9.6%가 밀려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워딩 자체가 좀 별로이긴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참 표현이 미안하지만 잡주들 같다. 너무 등락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10% 이상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시가총액 1, 2위 기업들이잖아요. 시가총액 1, 2위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들인데 가장 큰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히 비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쏠리마가 이제는 좀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대신 다른 대체 사이클이 없는 게 좀 문제입니다. 뭐 바이오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조선이 됐든 뭐가 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연결될 만한 재료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종목들이 썩 좋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목분들은 기가레인이 오늘 이상을 연속으로 받아줄 수 있었는데 장 후반부에 밀려버리면서 아웃. 대신 목표가는 다 달성이 됐고요. 3RB님이 2.43% 정도 올라오면서 시장 대비해서 별로 저희도 오늘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종목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기준점을 갖고 있지만 월요일날 내일은 이제 쉬죠. 내일은 이제 개천절이 있기 때문에 출장인데 월요일날 일단 시장이 열리는 걸 보고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가격 조정이 있으실 수 있고요. SCD 같은 경우는 1250원, 1080원 이탈시 관심 제외 16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오늘의 ENM 3550원, 31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4,2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인디F고요. 2,100원 기준이고요. 1,750원 이탈 시 관심 제외 3,0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해 보고 있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3,100원이고요. 2,600원 50원 이탈 시 관심 제외 3,8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탑입니다. 2,300원이고요. 2,050원 이탈 시 관심 제외 3,0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준평입니다. 첩첩산중, 말 그대로 지금은 하나 사벽이고 산입니다. 이거를 풀어내고 뚫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제대로 갈 수 있지, 어설프게 반등해봐야 그건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인식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번 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끝에 좀 힘든 장이었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였습니다.